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그런 어떤 정치, 선거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꾸준히 쏙쏙 이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동산을 좀 알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재산 날릴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폭증, 뭔 일이야?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 반환보증 이 상품인 전세지킴 보증을 이용 중인 분이 한 11,000여 가구 되긴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이 전세 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해서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보통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등 법정 대학을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매매가와 보증금 차이가 거의 없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팔거나 경매에 넘겨도 낙찰금이 보증금보다 적을 수 있어서다. 작년 말 이후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갭 투자가 늘면서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거래가 속출하면서 깡통주택 위험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이런 내용에 의한다면은 굉장히 전세입자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 전세 반환 보증에 대한 가입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좀 확인을 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 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고분양가 이의 신청 시세 70% 이하만 납득 안 돼. 이건 그거죠. 이제 보통 이제 분양가 상한제 말고도 보통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가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여기에 고분양가 신사제도를 개선해서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을 했어요. 예. 너무 이 시세보다 낮아. 이 분양금액 자체가. 그랬더니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 이의 접수를 받는 거예요. 이의 신청에 대한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70%라는 수치로 딱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논리가 맞느냐. 또 시세는 어떻게 파악을 할 건데 서로 간의 입장이 틀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세는 이거고 허그에서 생각하는 시세는 이건데, 이거를 70%로 딱 막아서 묻지마 이의 신청 잇따를 분위기죠. 예, 그래서 이게 맞느냐 해서 논란이 계속 될 경우가 많다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자,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는 주택사업자 요구로 이의 신청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될까 아주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 속에 엮여져 있는데, 어쨌든 너무 이렇게 분양 금액을 시장 기능에 맞지 않게 너무 제어하는 것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자도 조합이 내준다는데 분양가 높이는 방법, 이주비 대출 확대. 예. 자, 지난번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좀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에서 이주비, 명도비, 영업 손실 보상비, 금융이자 등 이 분양 금액에 반영해 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좀 사실을 좀 더 화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인 방안으로 하기는 했어요. 예, 그 부분이 지금 요걸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시뮬레이션한 분양가 인상률은 1.5에서 4%가 오를 거야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 중에서 소위 이주비 대출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무이자 대출로 해서 내가 이제 그 이사를 나갈 때
대출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요. 엄밀히 따진다면 사실은 유의자 대출입니다. 조합원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상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어떤 현재 이제 이주비 대출에 대한 부분으로 따진다면 한 40%, LTV의 40% 정도인데 과연 이 부분을 조금 더 높일 경우에 분양 금액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주비를 책정을 할 때 무이자로서 책정을 할 게 아닌 실제로 유이자로서 노출을 하게 된 경우라면 그 비용도 분양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오히려 조합원들한테 더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세무당국하고의 이런 부분 유권 해석을 두고 국세청과 사업자 간의 의견 대립이 팽팽했다. 조합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조합원들이 개인의 경제 상황과 거주 여건을 살펴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있네요. 조합이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이자 비용을 사업비로 처리하면 세무당국은 조합의 이자 대납을 조합원이 향후 일반 분양을 통해 얻게 될 수익을 미리 배당받는 선배당 행위로 간주해서 배당 소득세를 물린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조합은 이자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조합원에게 빌려준 것으로 정리한다. 이후 부담금의 이자비 비용을 포함해 되돌려 받는다. 엄밀히 따지면 무이자 대출이 아닌 것이다. 여기에 근저당 설정 비용을 비롯한 등기 관련 부대 비용도 차감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뉴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쏙쏙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은 뉴스라고 해드려도요 제대로 파헤쳐서 알기 쉽도록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